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한미연입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 21년 1회 실행된 정보처리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 문제 중 이번 시간엔 프로그래밍 구축과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한 10문제가량 되고 프로그래밍 문제와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중심으로 풀어보는 거니 먼저 인지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물리 네트워크 주소에 해당되는 IP 주소를 알려주는 프로토콜로 역순 주소 결정 프로토콜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단답형이죠. 자, 요거를 알려면 두 개의 프로토콜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얘는 IP 어드레스에서 3계층 네트워크 계층에서 있는 프로토콜이고요. 첫 번째 프로토콜은 ARP입니다. 어드레스 리솔루션 프로토콜이에요. 하는 일이 뭐냐면 IP 어드레스를 맥 어드레스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뭐냐면 RARP 프로토콜이에요. 똑같은 프로토콜인데 앞에 R이 들어가 있죠. 리버스입니다. 그래서 맥 어드레스를 IP 어드레스로 바꿔줘요. 자, 각각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ARP는 이렇게 작동이 돼요. 지금 192.16.30.2 쓰시는 분하고 브로드캐스트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쓰는 사람이 내가 써요 하고 이렇게 맥 어드레스를 주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요. 그래서 ARP 테이블이라고 하고 그걸 확인해 보려면 여러분들이 그 커맨드 창, 윈도우 커맨드 창에서 ARP-A라고 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RARP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통신이 되겠죠. 자, RARP는 리버스 ARP예요. 맥 어드레스는 알지만 IP 주소는 모를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IP 주소를 할당을 할 때 이제 처음에는 디스크가 없는 컴퓨터에는 IP 어드레스를 할당해도 주소를 저장할 곳이 없죠. 또는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컴퓨터의 IP 어드레스를 할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처음 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패드를 받기 위해서 리퀘스트를 합니다. 그럼 이 입장에서는 어느 게 RARP 서버가 나한테 IP 어드레스를 줄 줄 모르기 때문에 얘를 또 마찬가지로 브로드캐스트를 해요. 그럼 제 물리 주소는 이렇습니다. IP 어드레스를 찾고 있어요 하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RARP 서버가 찾고 있네 하고 보내주겠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유니캐스트로 너의 IP 어드레스는 뭐야 하고 이렇게 리플라이를 해줍니다. 이때 유니캐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는 IP 어드레스와 맥 어드레스를 상호 교환해 주는 거지만 그게 ARP와 RARP가 있다는 걸 알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물리 네트워크 주소에 해당하는 물리 네트워크 우리가 흔히 아는 랜 카드 주소죠. 해당하는 IP 주소를 알려주는 프로토콜로 역순 주소 결정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리버스 어드레스 리솔루션 프로토콜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RARP입니다. 자, 파이썬 코드이다. 출력 결과 쓰시오. 자, 실기에서는 코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아주 다양하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클래스 선언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럼 한 줄 한 줄 따라가면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시험 볼 때도 제가 풀이하는 거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굿이라고 객체를 만들죠? 자, 객체를 뭘 갖고 만들어요? 요 클래스를 갖고 만들겠죠. 자, 그러면 붕어빵처럼 그 표현 많이 쓰죠? 붕어빵 틀처럼 딱 찍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li라는 또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 이름이 굿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자, 이제 서울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경기,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부산.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누가 가리키냐면 G가 가리키게 되겠죠. 자, 그래서 클래스 굿이라는 여기 리스트를 만들어서 G가 이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번째 줄 실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tr51에다가 자,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 낳는 빈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이 돌아가요. 포문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G가 가리키는 곳에 가보면 li가 있다. 그럼 바로 즉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를 파이썬에서의 기능이 있죠. 그럼 얘가 i가 됐다, 얘가 i가 됐다, 얘가 i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돌아갈까요? 자,
자, 그러면 얘를 돌려볼게요. 그럼 포문에 처음에 가면 I가 처음에는 얘가 되겠죠. 처음에 서울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뭐를 해요? 0번째 거. 그럼 S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I가 이번엔 누가 될까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경기가 되겠죠. 자, 경기의 0번째는 뭐가 돼요? K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포문에 I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인천에 가서 0번째인 I를 갖고 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전에서 D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 D를 갖고 오고, 자, 그 다음에 부산에서 P를 갖고 오겠네요. 자, 그럼 찍으면 뭐가 찍힐까요? SKIDDP가 찍히겠죠? 네, 답을 확인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I가 다니면서 맨 첫 번째에 있는 문자만 찍게 되겠죠. 네, 그럼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SQL의 실행 결과를 숫자만 쓰시오예요. 지금 카운트를 하고 있죠. 지금 이게 급여 테이블인데 EMPNO가 100보다 크고, 자, 100보다 크고, 자, 이게 1000인 것 같죠? 네, 1000보다 크고, 그럼 모두가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AND가 나왔어요. 샐러리가 300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자, 얘가 되겠죠. 그리고 또는이 나왔어요. 또는. 그러면 아까 이거와 AND니까 이거 하나만 남았겠죠. 자, 또는은 뭐예요? EMPNO가 200이에요. 그럼 다시 이거네요. 자, 그럼 다시 이거 하나만, 요 튜플 하나만 가리키겠죠? 자, 요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은 요거 하나이기 때문에 찍으면, 카운트를 찍으면 이렇게 하나라고 찍힐 겁니다. 자, 이런 조건이 나오면 천천히 하나하나 따져보셔야 돼요. 눈으로 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의 결과를 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 배열이 3x 2도 아니고 크기가 다르죠. 자, 이게 가능하죠, 자바에서. 그래서 이거 보시면 랭스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랭스와 그리고 각각의 여러 가지 배열의 위치에 있는 값을 물어보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이게 생겼냐면, 자, ARR이라는 배열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45, 50, 75가 있고, 그 다음에 일행에는 89 이렇게 달랑 원소가 데이터가 하나만 있죠. 지금 이렇게 생긴 배열이에요. 이거를 처음에 찍습니다. ARR 0의 길이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3이라고 제가 찍겠죠. 자, 그 다음에 ARR 1은 이게 되겠죠. 자, 얘의 길이는 뭐라고 찍겠어요? 1이라고 찍겠죠. 자, 그 다음엔 AR 0의 10번째. 자, 얘는 뭐가 될까요? 얘가 4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0, 1은 50이 되겠죠. 자, 그리고 1, 0은 89가 될 겁니다. 즉, 1의 0번째는. 1의 1번째는 존재하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물어보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코딩 문제가 나오면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또 코딩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엔 자바, 파이썬, C 아주 골고루 나옵니다. 다음 문제는 네트워크 문제예요. IP 버전 6와 IP 버전 4의 비교를 해보는 건데 IP 버전 4가 최근 들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서브데이팅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개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P 버전 6와 IP 버전 4의 차이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자, IP 버전 4는 처음에 버전 4는 8비트씩 4비트, 총 32비트로 구성이 돼 있죠. 이렇게 8비트씩 네 묶음으로 돼서 전부 32비트, 즉 4바이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IP 버전 4인데 IP 어드레스 고갈이 너무 빨리 일어났죠. 그래서 IP 버전 5는 존재하지 않아요. 바로 버전 6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IP 버전 6는 당연히 주소 부족 문제 해결하려고 나왔죠. 그래서 128비트를 쓰고요. 64비트가 없어요. 그냥 32비트에서 바로 128비트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16진수를 씁니다. 보시기에도 알 수 있지만, 자, 여기 16진수를 쓰고 있어서 이렇게
중복되는 숫자는 뭐 줄이는 기법도 쓰고 있지만 한눈에 알아보기에도 주소가 훨씬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항들이 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동성도 좋고 인증, 기밀, 보안이 되게 좋아졌고 플로우 레이블 개념 도입해서 특별한 처리를 통해서 높은 품질의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IP 버전 6예요. 이보다 자세한 사항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길이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IP 버전 6는 몇 비트냐? 128비트다. IP 버전 4는 32비트다. 그리고 8비트씩 내부분으로 나뉜다. 그래서 4바이트죠. 네, 64바이트가 중간에 빠져 있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공유 메모리, 소켓, 세마포어, 메시지, 큐 등 프로세스 간 통신하는 기술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이미 보셨던 분들은. 자, 이렇게 보면 내 프로세스는 필기 기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근데 이 프로세스는 각각이 독립된 실행 객체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통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위하여 커널 영역에서 제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사용자 영역이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커널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시죠.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프로세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IPC에서 이런 식으로 이 모든 통신간을 해서 만든 게 바로 IPC입니다. 이게 깊숙이 들어가면 IPC도 참 어려워지는데요.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한 이 정도 수준만 다르니까 용어 정리할 때 한번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위해서 커널 영역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답은 IPC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주어진 테이블에 카지널리티하고 디그리 구하라고 나왔죠? 이것도 기출에서 21년만 해도 매해 매차 수 한 번도 안 바뀐 것 같아요. 안 빠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실기에서도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한 번 더 보여드린다면 이게 속성이고 이거의 개수가 디그리죠. 그래서 보시는 예에서는 5입니다. 자, 요 튜플의 개수가 바로 카지널리티죠. 보시는 예제에서는 5개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여기서 주어진 테이블의 카지널리티는 일단은 튜플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그리는 속성의 개수니까 학번, 이름, 학년, 학과에서 4개가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다음은 이제 C 언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C 언어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는 좀 쉽지가 않은 게 일단 구조체가 나왔죠. 그리고 포인터도 나왔어요. 자, 그렇지만 이 두 가지 개념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시더라도 문제 푸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자,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됐어요. 항상 메인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스트럭트로 만들었는데, 자, 얘를 배열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얘를 구조상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요게 하나의 스트럭트가 되는 거예요. 요게 name과 age가 들어가고, 요게 바로 s의 0이 되는 거겠죠. 자, 요게 S1이고, S1, 그 다음에 S2, 여기 S3가 이렇게 됩니다. 자, 전제 메모리 배열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요 S는 자, 얘를 가리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있는 걸. 자, 이제 가리키게 되면 지금 포인터형 변수를 만들었죠. 자, 그래서 P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S에 있는 주소를 넣습니다. 그럼 8번지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P도 바로 이 첫 번째에 있는 요 S형의 name을 가리키겠죠.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서 뭐를 했냐면 포인터형 변수에서 플러스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필기 기출할 때도 나왔었죠? 이 포인터형의 특징이 그거죠. 차인지 인티저인지 자기가 알아서 점프를 해서 그 다음으로 찾아가죠. 플러스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서 요 구조체에서 플러스면 왜냐면 얘는 자기가 포인터형 변수가 자기가 구조체 피플인 걸 알고 있죠. 그러면 플러스 시키면 얘를 뛰어넘어서 아, 다음 구조체 가리키는 거구나 하고 얘를 가리키게 되겠죠. 자, 다시 깨끗하게 하고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 다음 구조체 얘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렇게 요 과정을 통해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찍죠? 프린트F에서 찍습니다. 뭘 찍냐면 P의 네임을 찍어요. 그럼 뭐가 찍히겠어요? 강이 찍힐 거고, 그 다음에 P의 age를 찍으면 여기 있는 age를 찍으니까 38이 찍히겠죠. 자, 이게 포인터 0의 특징이죠. 네, 필기 기출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요거 데이터 모델 구성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 아마 요 문제가 헛갈리셨던 것 같던 게 바로 이게 답이 아닐까 고민하셨을 것 같거든요. 자, 데이터 모델 구성 요소 3가지라면 아마 의미 없이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셨던 부분은 혹시 이걸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개체 속성 관계를. 그래서 요 엔터티가, 요 테이블 우리가 엔터티라고 부르죠. 자, 속성은 말했다시피 속성이죠. 그리고 이제 관계가 있죠. 그래서 1대1 관계도 있고, 1대 더 관계도 있고, 개체, 그리고 이제 이게 속성이죠. 개체에 또, 프라이머리 키인지, 포린 키인지 있고, 각각의 또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관계로 만드는 게 바로 RDB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모델에서 구성 요소를 아마 3가지 생각하시면 개체 속성 관계도 뭐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를 또 잘 읽어보셔야 되죠.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데이터 모델링은 일단 현실 세계 그리고 이제 개념적 모델링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면 뭐 다리가 4개고 무게가 얼마고 특징이 뭐고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자, ER 다이어그램을 그린 단계, 그 다음에 논리적 모델링으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컴퓨터가 알아보는 단계로 이렇게 만든다는 그 과정이 있으면 이 안에서 이 데이터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 결과물을 표현하는 도구에 뭐가 있냐면 일단 연산이 있어야 돼요. 연산을 해야지 우리가 필요한 걸 얻겠죠. 그 테이블들을 만들면. 그래서 연산이 뭐가 있는지 조금 이따 보고요. 그 연산에서는 데이터의 구조에 따라 실제로 표현된 값들을 처리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값이 연산에 의해서 계속 변경되므로 동적이겠죠. 값이 계속 바뀝니다, 연산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구조가 있겠죠.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또 제약 조건이 있을 거예요. foreign key, primary key, non-null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모델의 결과물을 표현하는 도구 3가지라면 이렇게 연산, 구조, 제약 조건입니다. 자, 다시 연산을 조금 더 본다면 연산에는 뭐가 있어요? 절차적인 그리고 비절차적인. what을 물어보는 비절차적, 어떻게, 방법을 물어보는 절차적이 있겠죠? 그래서 절차적을 물어보는 관계대수와 관계대수도 이번에 필기 문제에 많이 나왔었죠. 비절차적을 물어보는 관계 해석이 있죠. 자, 이런 연산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구조와 관계를 물어보는 제약 조건이 여기 보면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엔터티들. 자,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실제 처리하는 작업에 대한 명세로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기본 도구이다. 개체 데이터 모델에서는 뭐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에 대한 명세를 나타내는데 뭐를 가지고 해요? 연산을 가지고 처리하는 작업을 하죠. 논리 데이터 모델에서는 뭐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표현한다. 그 무엇이 바로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을 위해서 하는 게 뭐죠? 제약 조건이죠. 도메인 무결성, 참조 무결성, 개체 무결성. 그걸 위한 제약 조건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편적 방법으로 릴레이션의 특정 칼럼에 설정하는 제약을 의미하여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나와 있지 않지만 도메인 무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 구성 요소는 이렇게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단순 암기하시지 마시고 내용까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자바 언어의 실행 결과값을 쓰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보기 드물게 난이도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i와 j가 이제 초기값을 0을 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j에서 i를 더하죠. 그럼 0이 됐죠. 그리고 이제 i 값을 찍습니다. 그럼 뭘 찍겠어요? 0을 찍겠죠. 그리고 i가 오면 이걸 찍는 건데 i가 지금 5가 아니니까 자, 플러스를 찍겠죠. 자, 플러스를 5가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를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포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i가 1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j 값에다가 더하면 이제 1이 됐고, 자, 그 다음에 뭘 찍어요? Cstep.out.print i를 찍으니까 i 1이 됐습니다. 자, 여전히 5가 아니죠? 그러니까 또 플러스가 찍히겠죠. 자, 포문이 돌아가서 이제 i 값은 2가 되겠죠. 자, 이제 요 j에서 i를 더하면 j는 이제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 값을 찍으니까 뭐가 찍히겠어요? 2가 찍히겠죠. 자, 2가 찍히면 또 5가 아니니까 플러스가 찍히고, 다시 포문 돌아가서 i가 3이 되고, 두 개를 더하니까 6이 되고, 그 다음에 i 값을 찍으니까 3이 찍히고, 5가 아니니까 플러스가 찍히고, 다시 i 값이 하나 증가하고, 두 개를 더하니까 10이 되겠죠. 그 다음엔 i를 찍으니까 4가 찍히고, 5가 아니니까 플러스가 찍히고, 다시 5 증가하고, 두 개를 더하니까 15가 되겠죠. 자, i 값을 찍으니까 5입니다. 5가 됐으니까 뭘 찍어요? 이퀄을 찍고, 그 다음에 j 값을 찍습니다. 자, 이거를 과정을 다 쓰셔야지 정답이에요. 답만 15만 쓰시면 안 되고요. 이 과정을 정확하게 다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도 차근차근 해보시면 실수하지 않으니까 답만 쓰시는 오류를 범하시지 마세요. 네, 이번 강좌에서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실기 문제는 공부하시기 힘들 것 같아서 강좌를 나눴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